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 편에서 우리 그 요양보호사님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 올해 요양보호사의 급여, 또 장기 근속 장려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문의가 오신 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이 근로기준법, 이 노동법과 관련한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그 답변을 사실 정확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노무사님들도 자문을 받아보니까 연차 수당이라는 단어는 없고 연차 미지급 수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연차에 대한 거는 설명을 하자면 몇 페이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 적어도 1시간 이상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정확하고 전문적이지는 않죠. 그리고 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또 선생님들이 그 문의를 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을 또 그렇게 개인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문의를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안내를 할 것은 노동 관련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기간. 그래서 개인적인 것들은 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요. 서울과 전역,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동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공공기관이나 또 민간에서 공공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그 자료들을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자, 상당히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사실 저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요양보호사님들의 권리를 당연히 지켜드리고 이러는 것들이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실 불편하기는 하죠. 그냥 슬쩍 넘어가도 되는 것들인데 또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고, 또 사업주 입장에서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새로 이렇게 개선이 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또 사업주님들도 잘 모를 수 있고, 이래서 이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한 내용들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요양보호사님들이 근로자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이런 부분들, 요양보호사님들 근로자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고, 이랬을 때 좀 더 서비스 질 관리가 좋아지고, 또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님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근로자로 업무에 참여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그 노동과 관련해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알 권리를 이렇게 충족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요양보호사 근로자님들이죠. 근로자인 저희 요양보호사님들의 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알 이런 권리들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요양보호사님들 근로자로서 본인이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요양보호사님들을 자주 봅니다. 이런 권리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신데요. 어르신들이나 또 이용자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또 기관에서 지시하는 내용, 안내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이시고, 또 이런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불성실하시고, 특히 방문요양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님들 1년에 한 번씩 직무교육에, 법정 직무교육에 참여를 하셔야 되죠. 근데 1년에 참여해야 되는 직무교육도 오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그날 늦잠을 자서 못 온다든가, 그냥 오고 싶지 않아서 결석을 했다든가, 이렇게 불성실한 분들도 있고요. 또 기관에서 매달 원래회를 진행을 하죠. 간담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런데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또 기관에서 안내하는 여러 가지 이런 자기 요양보호사들의 역량개발 이런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그 불성실하게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권리를 또 굉장히 요구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요양보호사님으로서, 근로자로서 본인의 책임, 법적인 부분들을 준수를 하시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님도 준수하실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내를 하는 취지는
기관과 요양보호사님들이 같이 상생을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취약계층에 있는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본인들의 어떤 해고라든가 부당한 대우라든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 사례들이 있죠. 또 산재를 당할 수도 있죠. 현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이럴 때 어떤 공공기관에 도움을 청하면 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안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급여 관련해서 제가 조금 안내한 내용은 제가 노무 관련 전문 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다음에 안내하는 곳으로 문의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노동부가 있죠, 우리나라에. 네, 고용노동부가 이런 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총괄 책임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실업급여라든가 직업능력 개발 관련한 것들을 다 관장하는 중앙부처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1350으로 전화를 하시면 각 부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 노동 상담 번호가 있습니다. 1661-2020인데요. 자, 서울시에 계신 분들만 전화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계신 노동자분들이 다 전화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10시부터 5시까지고요. 휴게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보통 노동 관련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노무사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이렇게 상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24시간 이분들이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담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휴게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있습니다. 네, 02-6925-4349번인데요. 물론 서울에 있지만 전국에 있는 취약계층의 근로자분들이 다 전화를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 시민의 사회 경제적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서울시가 설립하고 사단법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수탁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일터에서 겪게 된 부당한 일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 또 취약 노동에 대한 연구 조사 및 정책 제시, 권리 교육과 캠페인, 노동자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곳이죠. 네, 잘 보셨나요? 자, 그 다음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인데요.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 각 25개국 뭐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 17개 구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잠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이제 각 지자체별로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120 다산 콜센터죠. 여기다 문의를 하시면 각 지자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안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0 다산 콜센터는 다 아시죠? 물론 전국에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광역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 외에 각 자치구 및 권역별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노동과 삶이 어우러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지자체에 전화를 좀 찾고 싶으면 120 다산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자체별로는 이렇습니다. 자, 보면 제가 광진노동복지센터를 이렇게 크게 해놨는데요. 저희 기관이 강진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저희가 광진노동복지센터와 협력해서 요양보호사님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뭐 이런 뭐 부당해고 아니면은 또 이런 그 체불권,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됐을 때 광진노동복지센터에 노무사님이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종종 여기 노무사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자문을 받고 있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광진구를 조금 이렇게 크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보면 도심권 그 서울시 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고요. 또 각 이렇게 관할 지역별로 기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각 지자체 전화번호를 알고 싶으면 120 다산 콜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또 아까 제가 그 노동권익센터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다음에 아까 고용노동부 얘기를 했죠. 1350 대표 콜센터 전화번호인데요. 자,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 후생, 노사관계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 요양보호사님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문제, 근로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에 전화를 하신다든가 그냥 서울시 그 뭐 예를 들면 어르신 복지과에 전화를 한다든가 또 뭐 그 구청에 전화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신다든가 그런데 이 노동과 관련, 근로와 관련해서 문의를 하셔야 될 곳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이거를 관장하는 부서죠.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대표 전화번호 알려드렸고요. 자, 고용노동부는 관할 지역에 따라 이게 노동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이제 세종시에 있죠. 중앙부처는 세종시에 있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 관할 지역에 따라 이렇게 노동청이 있고요. 전국에 지역에 따라 노동청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동부지청이죠.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이렇게 서울 동부지청. 자, 이 지청에 가야 여러분들이 이제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내일 배움 카드가 2015년부터 예전에는 이제 이거를 그 능력개발 카드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러다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이제 작년부터 명칭이 전환이 됐는데 내일 배움 카드라고 그러죠.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7개 권역이 있고요. 서울에는 전국에도 각 권역별로 이렇게 노동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 지청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으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지역별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근로복지공단인데요. 1588-0075죠. 네, 근로복지공단은 특히 산재, 네,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뭐 이렇게 다치시거나 또 오랜 기간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이 직업성 질병에 이렇게 걸리기도 하죠. 예를 들면 뭐 허리를 다친다든가 관절을 다치신다든가 어르신들을 계속 이동하거나 부축하시다가 다 산재에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산재 인정 건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은폐가 되거나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런 산재 보험도 저희 4대 보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민이 산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 현장에서 재해를 당했을 경우 이런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는 이런 인정 기준이 요즘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님들이 현장에서 산재를 당했을 경우 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88-0075 대표 번호입니다. 또 고용보험 서비스와 산재 의료 서비스, 또 근로자 지원 서비스, 근로자들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특히 그 내일 배움 카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는 동안 일을 못 하시기 때문에 생계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럴 때 이런 직업 훈련 생계비 대출 뭐 이런 것들을 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합니다. 뭐 이것 외에도 다양한 근로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이죠. 자,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의 대표 번호가 1588-0075인데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관할 지역별로 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의 충무로에 있죠. 네, 그래서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를 관할하는 지역인데 이렇게 있고 대표 번호는 1588-0075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님들이 어떤 산재, 근로 현장에서 재해를 당하거나 직업성 질병에 노출이 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위원회인데요. 노동위원회는 이제 전국을 대표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고요. 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사사, 이쪽에 있네요. 자,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 판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의 준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노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행정 심판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근로자들이 이제 현장에서 어떤 체불이나 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 부당한 어떤 해고를 당하거나 이럴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 혹은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전문적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간에 조정 그런 노사 간의 이익이나 권리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 판정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노동위원회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목적은 사업주와 요양보호사의 갈등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좀 더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 요양보호사들은 이런 근로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또 본인의 권리를 당연히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러면서 좀 더 이런 권리가 보장이 될 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업주나 저희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나 요양보호사가 좀 더 협력하는 자세로 서로 간의 권리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상생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제가 맨날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저희 요양TV가 이제 구독자분들의 많은 지원을 통해서 5,000명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